안녕하세요. 저는 한동철이라고 합니다. 55살.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평소에 논리적이고 깔끔한 성격이라 동료들한테 인정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게도 약점이 있어요. 바로 장모님이죠.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아내 수진이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요.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수진이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여보, 우리 엄마야.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장모님 박정자 씨와는 정말 상극이거든요. 눈만 마주쳐도 원수 같은 느낌이랄까요. 또 왜 와? 제가 중얼거렸지만 수진이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피했어요. 하지만 장모님 목소리가 벌써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아, 민지는 어디 있어? 엄마, 왜 또 오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모님은 항상 손녀 민지를 핑계로 집에 들어오시거든요. 민지 학교 어떻게 다니는지 봐야지. 할머니가 챙겨줘야 할 것 아니야? 엄마, 민지는 잘 다니고 있어요. 웬만하면 오지 마세요. 수진이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위해 장모님을 말리려고 하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장모님은 뻔뻔하게 무시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뭔 소리야? 내 딸 집인데 내가 못 오겠어? 사위는 어디 있어? 제가 숨어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안방 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훔쳐봤습니다. 장모님이 소파에 떡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만 봐도 속이 뒤틀렸습니다. 제발 좀 손절하고 싶다. 속으로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민지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반겼거든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장모님이 민지를 꼭 껴안으시는 모습을 보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겠지만 저와의 관계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저는 결국 거실로 나갔습니다. 피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장모님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사위가 나왔네. 장모님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게 제가 개발한 생존 전략이거든요. 수진이가 저를 힐끔 보더니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동철이가 피곤해요. 일찍 좀 가세요. 뭔 소리야. 이제 막 왔는데. 민지랑 이야기도 해야 하고. 장모님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장모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저 사위 참 버릇없네. 장모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제 속이 끓어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맞대응하면 더 복잡해질 게 뻔하거든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최선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거실이 조용해졌길래 장모님이 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뭔 일이야? 엄마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대출을 왜? 코인 투자한다고? 그런데 다 날렸다는 거야.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마나? 3천만 원.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어요. 미쳤나? 왜 허락도 없이?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 소리 나는 거야?
수진이가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해보자. 하지만 저는 절대 장모님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상태로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안 나가. 당신이 해결해. 여보, 지금 내가 나가면 큰일 나. 정말로. 수진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는 거죠. 거실에서 장모님이 또 큰 소리를 치셨습니다. 사위는 뭐 하는 거야?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저는 이를 꽉 물고 참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수진이가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다니.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엄마가 돈 좀 빌렸다고. 좀이요? 3천만 원이에요. 야, 그 정도는 사위가 벌 수 있잖아. IT 회사 다니면서. 장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완전히 날아갈 뻔했어요. 제가 번 돈을 마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일어나서 방 안을 서너 바퀴 돌았습니다.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번 폭발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대신 제가 선택한 건 완전한 무시였습니다. 투명인간 전략을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아예 장모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엄마, 그 돈 어떻게 갚을 거예요? 뭘 갚아? 조금만 기다리면 코인이 오를 텐데. 다 날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다른 걸로 투자하면 되잖아. 장모님의 말이 점점 앞뒤가 안 맞았어요. 수진이의 한숨 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장모님과는 손절하고 싶다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3천만 원 폭탄 터뜨린 그 다음 주에도 장모님은 뻔뻔하게 집에 오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또 왔네. 현관에서 장모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바로 투명인간 모드로 전환했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한 거죠. 민지야, 할머니 왔다. 장모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지만 저는 신문을 읽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글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사위야, 인사 좀 해봐.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야, 사위. 장모님이 더 큰 소리를 내셨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제 앞에 바짝 다가오시더라고요. 눈 좀 마주쳐봐.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장모님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어요. 어머, 진짜 버릇없네. 장모님이 화를 내시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야, 어디 가? 장모님이 제 뒤를 따라오려고 하셨지만 저는 재빨리 방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잠금 장치까지 걸었습니다. 뭐야? 문까지 잠그고. 밖에서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귀를 막고 있으니 조금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여보, 문 좀 열어줘. 왜? 엄마가 진짜 화났어. 나와서 인사라도 해줘. 싫어. 나는 그분과 말 안 할 거야. 여보, 수진이의 목소리가 애절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천만 원 사건 이후로 장모님을 보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잠시 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모님이 가신 모양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괜찮아. 나도 이해해. 엄마가 너무했어. 그런데 왜 또 오신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뻔뻔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거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수진이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제발 엄마와 손절 좀 하자. 나 더는 못 참겠어. 여보, 진심이야. 이제 한계야.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장모님과의 눈싸움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내일도 또 올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이틀 후에 장모님이 또 오셨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도발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사위 있어? 현관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투명인간 전략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시자마자 제 앞으로 곧장 오셨어요. 야, 사위야. 저는 핸드폰을 보는 척 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야, 나 보고 있는 거 알아? 장모님이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갑자기 주방으로 가시더라고요. 뭘 하시나 했더니, 야, 이렇게 해도 안 보겠어? 찰랑찰랑. 장모님이 싱크대에서 물을 손으로 떠서 제 쪽으로 뿌리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물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손으로 얼굴을 막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장모님을 보지 않았어요. 어머, 진짜 신기하네. 물까지 맞으면서도 안 보네. 장모님이 비웃으시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신 소파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야, 어디 가? 눈 좀 마주쳐봐. 장모님이 제 뒤를 따라오셨지만 저는 화장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나 있더라고요. 이를 꽉 물고 있었어요. 이것도 참는 거냐? 한동철아? 속으로 자문해봤지만 폭발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거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수진이가 장모님을 말리고 있었어요.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뭘 그만해. 저 사위가 인사도 안 하는데. 엄마가 먼저 잘못했잖아요.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장모님은 정말 뻔뻔하셨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모님이 제 앞을 가로막으시더라고요. 야, 남자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정말 가까운 거리였어요. 장모님의 숨소리와 채취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으로 빠져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장모님이 문을 발로 차셨습니다. 쿵,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정말 시끄러웠어요. 이웃들이 뭔가 싶을 정도였죠. 저는 베개로 귀를 막고 참았습니다. 한참 후에 조용해졌어요. 장모님이 가신 모양이었죠.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정말 한계야. 엄마한테 다시 한번 말해볼게. 소용없어. 저분은 절대 안 변해. 제가 한숨을 쉬자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장모님의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장모님이 물을 뿌리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치가 떨렸어요. 물 뿌리기 사건 이후로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장모님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분이 집에 와도 마치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드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예상대로 장모님이 또 오셨습니다. 사위 어디 있어? 현관에서부터 제 이름을 부르셨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는 척하면서 말이죠. 장모님이 제 앞으로 오셨습니다. 야, 사위야, 인사해. 저는 책장을 넘겼어요.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진짜 안 보네? 장모님이 위외라는 듯한 목소리를 내셨어요. 지난번에는 물을 뿌려서 반응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당황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나 여기 있다고? 손을 제 앞에서 흔드셨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집중해서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이상하네. 진짜 안 보이나? 장모님이 혼잣말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으로 제 전략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민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아, 우리 민지. 할머니 아빠는 왜 저래? 장모님이 민지에게 물어보셨어요. 민지도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요즘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인사는 해야지. 장모님이 다시 제 쪽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사위야, 할머니가 왔는데 목소리가 전보다 작아졌어요. 확실히 제 무반응에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책에 집중하는 척 했어요. 실제로는 한 글자도 안 보였지만요. 어머, 정말 이상하네. 장모님이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수진아, 사위가 왜 저래? 엄마, 동철이가 많이 화나 있어요. 뭘 화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잊으셨어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렇게 삐져.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제 전략이 먹히기 시작한 거죠. 장모님의 뻔뻔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위야,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그래. 장모님이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셨지만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머, 진짜 신기하네. 장모님이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으로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장모님이 가신 후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무언 이야기? 엄마 일 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또 장모님 이야기라니.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분과는 정말 손절하고 싶어. 여보, 수진이가 제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를 좀 더 강하게 말려볼게. 정말? 응. 오늘 엄마 표정 봤어? 처음으로 당황하더라고. 맞아요. 저도 느꼈거든요. 장모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그런데 쉽지 않을 거야. 장모님 성격 알잖아.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다는 걸 보여줘야겠어. 수진이의 목소리에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평소에는 장모님께 강하게 못 나가던 수진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 눈치 보면서 살 수는 없잖아. 엄마도 선을 지켜야 해. 고마워, 수진아. 저는 수진이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게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투명인간 작전 계속할 거야? 당연하지. 더 강화할 거야.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엄마도 나이 드신 분이니까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수진이가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엄마, 웬만하면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마세요. 뭔 소리야. 내 딸 집인데. 동철이가 정말 화나 있어요. 심각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엄마가 먼저 사과하세요.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거. 아이고, 그게 뭐 대단한. 엄마, 3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장모님께 큰 소리를 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이 당황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너까지 그럴 거야? 엄마, 저도 이제 한계예요. 동철이 스트레스 받는 거 보기 힘들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처음으로 장모님 목소리에 약함이 느껴졌어요. 수진이가 강하게 나오니까 흔들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단 며칠 좀 오지 마세요. 동철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수진아, 그리고 대출 문제도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저를 봤어요. 어때? 이번에는 좀 강하게 말했지? 대단해.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장모님이 이걸로 포기할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 다시 올 거였습니다. 더 뻔뻔하게 말이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사흘 후에 장모님이 또 오셨거든요. 이번에는 아예 민지를 무기로 삼으시더라고요. 민지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어. 장모님이 큰 봉지를 들고 오셨어요. 민지가 좋아하는 과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고마워요. 민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니까요. 하지만 장모님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민지를 안고 일부러 제 앞으로 오신 거죠. 민지야,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아빠. 민지가 저에게 인사했지만 저는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이 옆에 있는 한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왜 대답 안 해? 민지가 위아해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기분이 안 좋대. 장모님이 민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심술쟁이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참고 있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도발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화가 났지만 민지 앞에서는 더욱 참아야 했습니다. 장모님이 민지를 더 꽉 안으시더라고요. 우리 민지는 할머니 편이지? 저는 아빠도 좋고 할머니도 좋아요. 민지의 대답에 장모님이 살짝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순수하니까 편을 가르려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 우리 민지가 착하네. 장모님이 민지를 안고 소파에 앉으셨어요. 바로 제 옆자리였습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죠. 민지야, 학교는 재미있어? 네,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요. 어머, 그래? 할머니한테 보여줘. 민지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왔어요. 가족 그림이었는데 저와 수진이, 민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없네? 장모님이 서운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 할머니도 그릴걸. 민지가 미안해하자 제 속이 더 뒤틀렸어요. 장모님이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압박하고 계신 거잖아요. 괜찮아, 민지야. 다음에 그려줘. 장모님이 민지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일부러 제 쪽을 힐끔힐끔 보셨어요. 반응을 보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TV에서 나오는 뉴스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아빠, 제 그림 어때요? 민지가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요. 아빠가 왜 대답 안 해? 아빠가 할머니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나 봐. 장모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아빠랑 화해하세요. 할머니는 화해하고 싶은데 아빠가 싫어해.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이를 꽉 물고 참고 있는데 계속 도발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참기 힘들었거든요. 또 들어가네. 장모님이 민지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교활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친구 재호가 집에 놀러 왔어요. 대학 동창인데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지금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야,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스트레스 받나? 재호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장모님 때문에 미치겠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재호에게 털어놨어요. 3천만 원 대출 사건부터 물 뿌리기, 그리고 오늘 민지 이용하기까지. 와, 정말 심각하네. 재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내가 투명인간 전략 쓰는 게 맞나?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내 전략이 맞아. 정말? 그분이 원하는 건 관심이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네가 아예 반응을 안 하니까 당황하는 거지. 재호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하면 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분이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어. 관심 끌기 위해서. 재호의 말에 저는 좀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일단 내 전략으로 그분 마음을 충분히 흔들어놔. 그 다음에 한 번만 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야. 선을 긋는다고? 이제까지는 무시했지만 마지막에 한 번만 확실하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거지. 그래야 그분도 현실을 받아들여. 재호의 조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지? 그분이 가장 당황스러워할 때, 확실히 흔들린 게 보일 때 말이야. 알겠어.
그때까지는 계속 투명인간으로 가는 거네. 맞아. 하지만 가족들한테는 미리 말해둬. 특히 수진이한테. 재호가 일어나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힘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해. 고마워, 재호야. 친구가 간 후에 저는 수진이에게 재호의 조언을 전했어요. 그래, 재호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가 요즘 확실히 당황해 하시더라고.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보자. 확실하게 선을 그을 때까지. 알겠어. 나도 엄마한테 더 강하게 말해볼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재호의 조언대로 장모님이 완전히 흔들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수진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했는데 장모님도 당연히 오셨죠. 그런데 이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티는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케이크를 먹고 게임을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죠. 저도 다른 부모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제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사위야, 오늘은 민지 생일인데 인사 좀 해보자. 저는 여전히 다른 분과 대화하는 척했어요. 투명인간 전략을 유지한 거죠. 야, 사위야. 장모님이 좀 더 큰 소리를 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슬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이 누구세요? 이웃 아주머니가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 저희 어머니세요. 수진이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내 딸 집에서 내가 사위한테 인사받는 게 뭐가 이상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파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조용히 해요. 수진이가 급하게 장모님을 말렸지만 늦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용히 하라고. 장모님이 완전히 흥분하신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사위, 나 보고 있는 거 알아?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정말 창피했어요. 아이들까지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민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재호가 말한 그 순간이 온 거죠. 장모님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장모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눈을 마주친 거였어요. 장모님이 잠시 당황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반응을 보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존재가 눈에도 안 보여요. 정말 조용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파티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한계예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민지에게 갔어요. 아이를 달래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장모님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결국 수진이가 장모님을 밖으로 모셨습니다. 파티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간 후에도 장모님은 집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베란다에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야기해봐. 완전히 정리하자. 수진이 말이 맞았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장모님이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장모님, 제가 부르자 장모님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셨어요. 사위야, 너, 이야기 좀 하죠. 저는 장모님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정말 한계예요. 사위야, 3천만 원 대출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장모님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처음으로 미안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계속 저를 도발하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사위가 너무 차갑게 대하니까 화가 나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장모님, 저도 사람이에요. 존중받고 싶어요. 알고 있어. 그럼 이제부터는 선을 지켜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일어나서 장모님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제가 가장이에요. 더 이상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정말로 손절할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 이제 제 겁니다. 꺼져요. 정말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이런 제가 낯설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올려다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위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려드린 거죠. 그날 밤 장모님은 집에서 주무셨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이 말이죠. 장모님이 떠나신 후 며칠 동안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 아니야. 필요한 일이었어. 그래도 엄마가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야. 수진아, 우리도 지금까지 상처받으며 살았잖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장모님은 연락이 없으셨어요. 평소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전화하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엄마가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아. 그래야 정신을 차리시겠지.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민지가 물어봤어요. 아빠, 할머니는 언제 와요? 할머니가 좀 바쁘신가 봐. 할머니랑 화해하셨어요? 그런 셈이지. 민지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라서 자세한 건 모르죠. 이틀 후에 장모님께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엄마, 왜 이제 전화해요? 엄마가, 미안하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하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엄마, 사위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너무했어. 엄마, 괜찮아요. 앞으로는 너희 눈치 보며 살게. 장모님의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전이 당당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워지셨더라고요. 엄마, 가끔은 놀러와도 돼요. 하지만 미리 연락하고 와요. 알겠어. 고마워, 수진아.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다행이야. 이제야 선을 이해하신 것 같네. 그런데 너무 위축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 막무가내로는 안 오실 거야. 수진이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평화로워졌네. 정말 그랬어요.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언제 장모님이 오실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 TV를 보는데 정말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가족만의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장모님이 집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갈까? 미리 전화로 허락을 구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네, 엄마, 오세요. 장모님이 오셨을 때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모님.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장모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사위야, 안녕. 목소리가 정말 조심스러우셨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학교 갔어요? 네, 조금 있으면 와요. 그래,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서로 예의를 지키며 이야기하는 거죠.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사위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괜찮습니다. 이제 됐어요. 대출 문제도 내가 해결할게. 조금씩이라도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이미 그 돈을 포기했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이었거든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민지. 장모님이 민지를 안으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셨어요. 예전처럼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뭔데? 장모님이 민지와 이야기하시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2시간 정도 계시다가 장모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럼 나는 이만 갈게.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가 말렸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너희도 바쁠 텐데.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더 계시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시면서 장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위야,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장모님도. 정말 정중한 인사였어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바뀐 거죠. 장모님이 가신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네. 이제야 제대로 된 관계가 된 것 같아. 여보, 고생 많았어. 끝까지 참아줘서 고마워. 우리 모두 고생했지. 하지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의 짐이 완전히 내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는 새로운 균형이 잡혔어요. 장모님도 선을 지키시고 저도 예의를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오시지만 미리 연락하시고 오셔도 적당한 시간에 가세요. 무엇보다 수진이와 민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